지금 그 긴장감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별다를 거 없다, 쫄지 말자 했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면 100% 쫄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타이틀 도전자였던 정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의 제자 백승민입니다. 형도 뭐 최초 있지 않을까요? 팀 최초 댄스 뭐 이런 거. 최장 시간 시합을 안 뛴.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요. 오늘은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이 좀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최초 UFC 타이틀 도전자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뭐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최초로 타이틀을 전했던 조제 알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8년 전이었죠? 2013년. 너무 오래된 경기라서 사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다 생생하게 기억나네. 이상하게 이 경기는 큰 경기였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조제 알도 시합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전 소속팀에서 나오게 돼서 사비 MMA의 이재성 관장님이 시합을 준비하게 됐죠. 사실 조제 알도전이 아닌 리카르도 라마스라는 선수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 내 기억으로 아마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이었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조제 알도랑 타이틀전 하게 됐다. 제가 첫 말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소리냐고. 아침부터는 장난치고 오십니까?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의 와이프랑 그때 같이 있었죠. 와이프가 끌어안으면서 이제 축하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때 안 속았어야 되는데 와이프한테는. 그때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 와이프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한다고 막 안아주고. 그 당시에 조제 알도는요, 그때는 장난 아니고 극강이었죠. 뭐 원래는 앤서니 페티스가 알도랑 싸우기로 돼 있었고, 페티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된 경기였고, 머리를 또 삭발했잖아요. 알도 컷. 알도 컷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와이프가 머리를 잘라줬어요, 항상. 근데 얘도 긴장을 좀 했나 봐요. 모이칸 스타일로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모이칸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장기예프 스타일이 된 거야. 여보, 이건 안 되겠다, 차라리 삭발을 할게. 근데 급하게 이제 기자회견에 갔죠. 결의를 다졌다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기자분이 해가지고 삭발을 왜 하신 건지, 이게 머리 잘못 잘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사를 그렇게 내지 말아달라 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시차를 적응하기 위해서 상파울로를 갔는데 시차도 딱 12시간 차이. 여기가 아침 12시면 거기가 밤 12시. 제가 거기 가서 숙소비, 호텔비 제외하고는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화네타운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다 소문이 나가지고 밥 사주시고 뭐 먹을 거 사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때 진짜 한인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걸 많이 느꼈고, 어딜 가도 이런 민족은 나는 없다라고 정말 확실히 자부하고 있고, 내 별명에 코리안에 들어가서 또 더 자랑스러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자, 시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그 긴장감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합 전에도 계속 그거 했어요. 뭐 별다를 거 없다, 쫄지 말자 했는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면 100% 쫄았어. 조제 알도라는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는 게 되게 현실 같지 않았던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1라운드에서 제가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준비한 것들만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냥 뭐 들어가서 압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된 거죠. 알도한테 테이크다운을 당하고 나서 붙어 있다 보니까 얘도 사람이네? 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숨소리도 들리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느끼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의 선수가 나한테 이렇게 힘을 써줘? 막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긴장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조금 3라운드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경기를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경기에서 부상당한 게 어깨 탈구랑 아나골절인데, 근데 아나골절이 정말 이렇게 해도 나을 수 있구나 생각한 게, 2라운드 31초 남았을 때 사이드에 있다가 이렇게 때려요, 눈을. 거기 아나골절. 그리고 3라운드 가서는 조금 편해졌죠. 너무 전 바로 다르졌구나. 연습으로 나올 수 없는 3라운드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라운드 얘가 테이크다운을 딱 했는데 숨소리가 너무 거친 거예요. 이러고 있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서 이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3라운드에 막 진짜 명장면, 플라잉킥 빗나간 후 다리를 감아서 넘어지는, 돌아서 바로 일어나요. 이건 항상 하이라이트로 나오니까 좀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연습한 건 아닙니다. 그건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플라잉킥 맞았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인 거죠. 맞았어야 되는데 아쉽긴 하다. 경기가 끝난 4라운드.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실 텐데, 제가 어깨 탈구가 돼서 이제 경기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4분 35초 남았을 때 어깨가 한번 빠졌어요. 한번 엉키고 빡 빠지고 나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괜찮나 보다 하고 싸웠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딱 하고 나서 이게 다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때 감정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건데 앞에 애가 눈치를 좀 챈 것 같아. 그래서 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끼워지더라고. 걔한테 테이크다운 당하고 나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 팔이 잡혔어.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끝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얘기 많았죠. 비매너다. 다친 냅도 때리냐. 킥 찼다. 킥 3번 찼죠 그때. 비매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였어도 아마 저는 안 그렇겠다. 제가 다쳤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스타일의 차이고 당연히 그 시합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알도가 발등이 부러졌잖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제가 준비했던 거예요. 재선이 형이랑도 많이 준비했던 건데 로킥 잘 차니까 이쪽으로 밖으로 빼서 커트를 하자. 근데 이게 부러진 줄 몰랐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재선이 형 보고 뭐 세컨 자격이 없네. 그걸 캐치를 못하네. 그럼 어떻게 캐치해? 발등 부러진 걸 어떻게 알아? 발등 부러진 걸 알았어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발등을 뭐 붙어서 밟을 수도 없는 거고 발등 공격할 수도 없는 거고 승패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발등이 부러졌는데도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알도 정신력이 좀 대단했던 거죠. 비공식 보너스를 받은 게 이번이 첫 번째 경기였었죠. 그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깨 수술을 하고 한국에서 입원을 했는데 미국에서 친한 누나가 데이나가 연락이 왔대요. 삼각 통화를 하고 싶다. 데이나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비록 경기를 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러냐?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는 얼마인지를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누나가 이거 얼마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누나. 에이 그렇게 큰 돈 어떻게 줘요 했는데 맞았던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데이나한테 뻑이 가가지고 아직도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데이나가 차려준 거예요 지금. 이 체육관 차리고 첫 번째 시합이었고 공교롭게도 지금 촬영하는 날이 4월 1일 체육관 8주년입니다. 형은 그때 역삼동 자취방에서 혼자 불 다 끄고 무릎 꿇고 앉아서 보고 있었어. 진짜요? 닥치고 울었죠. 딱 쓰러져서 맞고 끝난 다음에 끝났다 막 마음 아프다는데 제가 이제 탁 눈물 탁 흘린 게 저렇게 맞도 괜찮나 했는데 으아 하고 한번 다시 쓰러져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탁 울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뻥을 치네. 무슨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장면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기대서 딱 일어났다가 으아 하고 다시 쓰러져요. 이건 진짜. 그때 처음 비명 지릅니다. 어깨 쪽에 재밌나요? 여기서 파우딩 경기를 끝냅니다. 조재하고 지금은 역사에 남아있는 이렇게 내 입을 지금으로서는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시합 리뷰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두 번째 타이틀 도전하고 싶었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두 번째 타이틀 도전도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 다 준비한 상태로 정확하게 정당한 도전자 자리를 얻어서 제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꿈이 아직 남아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제가 또 몇 년이 지나서 두 번째 타이틀 도전에 기왕이면 성공한 걸로 데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옆에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